한국은 우리 국민을 실험용 쥐로 썼다. 말레이시아가 자부심을 갖고 도입한 한국산 수리온 헬기가 하루아침에 고철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훈련 중 사고가 발생하자 24대 전 기종에서 치명적 결함이 발견됐다며 한국을 사기꾼이라 몰아세웠죠. 정부는 즉각 전량 폐기와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동남아 전체가 한국 헬기를 거부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한국의 기술력을 조롱했고 프랑스와 중국은 자신들의 헬기가 더 안전하다며 대대적인 마케팅을 시작했죠. 그런데 단 한 사람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이 뒤집혔다고 합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24대 모두 정확히.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모하마드 라자크입니다. 말레이시아 국방부 항공안전조사관으로 25년을 일했죠. 그날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23분 수바항 공군기지 정비창에서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라자크 조사관님, 즉시 와주셔야 합니다. 수리온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파이잘 중령의 목소리였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정비사령관이었죠. 그가 이렇게 당황한 건 처음이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첫 번째 정기점검 중인데 메인 로터 연결부에 균열이 있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로터 연결부는 헬기의 심장과 같은 곳이었으니까요. 서둘러 기지로 향했습니다. 정비고에 도착하니 수리온 세대가 점검대에 올라가 있었고 기술자들이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죠. 여기 보십시오. 파이잘이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정말로 작은 균열이 보였어요. 길이는 약 3cm. 머리카락처럼 가늘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언제 발견했나? 1시간 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그가 말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른 두 대에서도 정확히 같은 위치에 같은 균열이 있어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세 대 모두 같은 위치에 같은 크기의 균열이라니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때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탄스리 아지즈 국방차관이었죠. 새벽인데도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라자크, 무슨 일인가? 상황을 설명하자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기점검에서 발견됐다고? 네, 차관님. 하지만 어제까지는 없었던 균열입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전화를 꺼냈습니다. 수리온에서 문제가 발견됐네? 자네가 우려한 대로야. 알 수 없는 통화였습니다. 나중에야 그게 에어버스 관계자였다는 걸 알게 됐죠. 차관님, 아직 정확한 원인이 뭐가 중요한가? 균열이 있다는 게 문제지. 그가 떠난 후 파이잘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조사관님,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가? 어제 새벽에도 정비고에 낯선 사람들이 왔었어요. 동양인들 같던데. 그는 CCTV를 가리켰습니다. 확인해봤는데 녹화가 안 되어 있더군요. 고장났다고 하는데 하필 그 시간만요. 뭔가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죠. 다음날 아침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24대 전량 점검 결과 모두 같은 부위의 균열 발견. 언론이 대서특필했습니다. 죽음의 헬기, 수리온의 진실, 한국의 사기 마케팅에 속았다. 조종사들 비행 거부 선언. 국방부 회의실은 난리가 났습니다. 즉시 전량 운항 중지. 한국에 손해배상 청구하라. 계약 파기 검토. 저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았죠. 그날 저녁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라자크 조사관님? 저는 정태준입니다. KAI 동남아 총괄이에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낸 헬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발 다시 한번 조사해주세요. 증거가 있소? 저희 기술진이 분석하고 싶은데 접근을 막고 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며칠 안에 전문가를 보내겠습니다. 이름은 송미래, 우리 최고의 정비 전문가예요. 제발 만나주세요. 전화를 끊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한국 헬기의 문제일까? 아니면 창밖을 보니 정비고에 다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있는 걸까요? 조용히 정비고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죠. 검은 작업복을 입은 동양인 몇 명이 수리온 주변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등에는 중국어가 적혀 있었어요. 중국항공공업 집단.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붙잡기엔 이미 늦었죠. 제가 다가가자 그들은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수리온 도입 취소. 태국, 한국 헬기 입찰 자격 박탈. 필리핀, 계약 재검토 선언. 동남아 전체가 한국을 배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헬기 결함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국제 음모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음모가 얼마나 깊고 치밀하게 계획된 것인지를. 그리고 제가 며칠 후 만나게 될 한국인 전문가가 모든 것을 비바꿀 증거를 가져올 줄은 더더욱 몰랐죠. 사흘 후 아침 7시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한국인 여성이 내렸습니다. 송미래였죠. 생각보다 젊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라자크 조사관님이시죠? 늦지 않았길 바랍니다. 그녀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각종 분석 장비가 들어있다고 했죠. 정비고로 가도 될까요? 차관이 한국 측 접근을 금지했소. 그럼 사진이라도 제가 가져온 자료와 비교해봐야 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죠. 30분만 드리겠소. 정비고에 도착했을 때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24대 모든 수리온이 경납고에 줄지어 서 있었고 각 기체마다 빨간 테이프로 X 표시가 되어 있었죠. 전량 비행 금지 조치입니다. 파이잘 중령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송미래는 허락을 받고 첫 번째 기체에 다가갔습니다. 균열 부위를 확대경으로 들여다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죠. 이건 뭔가 발견했소? 그녀는 가방에서 특수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균열 부위를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기 시작했죠. 라자크 조사관님, 이 균열들이 모두 똑같다고 하셨죠? 그렇소. 24대 모두 같은 위치, 같은 크기였소. 그게 바로 문제예요. 자연적인 금속 피로는 절대 이렇게 균일할 수 없어요. 그녀는 태블릿에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진짜 금속 피로 균열의 패턴이에요. 보세요. 각각 다르죠? 사용 시간, 비행 패턴, 날씨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확실히 달랐습니다. 불규칙하고 들쭉날쭉했죠. 그런데 수리온의 균열은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똑같아요. 그때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탄스리 차관이 부하들을 이끌고 들어왔죠. 라자크, 내가 한국인 출입을 금지했을 텐데. 차관님, 중요한 발견이. 닥쳐, 당장 내보내. 경비원들이 송미래를 애워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죠. 차관님, 혹시 이 균열이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거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무슨 헛소리를. 한국이 불량품을 보냈으면서 이제 와서 발뺌이냐?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송미래가 가방에서 작은 기계를 꺼내 균열 부위에 대자 신호음이 울렸죠. 금속 스트레스 측정기예요. 진짜 피로 균열이면 주변 금속 조직이 약해져 있어야 하는데 기계 화면에 녹색 불이 들어왔습니다. 정상이네요. 균열 주변이 멀쩡해요. 이건 피로가 아니라 인위적 손상입니다. 차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차피 균열은 균열이야. 위험한 건 마찬가지다. 바로 그때 파이잘 중령이 달려왔습니다. 차관님, 큰일 났습니다. 언론에서. 그는 스마트폰을 보여줬습니다.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떴죠. 속보 인도네시아 수리온도 동일 결함 발견. 베트남 긴급 점검 결과 같은 균열 확인. 동남아 수리온 100대 전량 결함? 차관의 표정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기뻐하는 것 같았죠. 봐라. 한국 헬기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이제 온 세계가 아는군.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루 만에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같은 결함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송미래도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차관님, 이상하지 않으세요? 수리온은 각국에 다른 시기에 납품됐어요. 운용 시간도 환경도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결함이. 닥치라고 했다. 차관이 소리쳤습니다. 경비, 이 여자를 당장 공항으로 데려가. 그리고 입국 금지 조치해. 송미래가 끌려가면서 제게 작은 메모리 카드를 떨어뜨렸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못 봤죠. 그날 오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국방부 긴급회의가 소집됐고 저도 참석했죠. 회의실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수리온 전량 폐기하고 다시 입찰하자. 프랑스 에어버스가 특별 할인을 제안했다. 중국도 무상 정비를 약속했다. 이상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한 것처럼 너무 빨랐죠. 총리가 입장했습니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다. 수리온은 즉각 퇴출시켜라. 총리님, 아직 정확한 조사가. 제가 나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라자크, 자네가 조사관이면서 이런 결함을 미리 못 잡았어? 책임을 물어야겠군. 협박이었습니다. 입을 다물라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화장실에서 송미래가 준 메모리 카드를 확인했습니다. 거기엔 충격적인 파일들이 있었죠. 첫 번째는 진짜 수리온의 강도 테스트 영상이었습니다. 엄청난 압력과 진동에도 끄떡없었죠. 두 번째는 더 놀라웠습니다. 중국 AVIC에서 유출된 내부 문서였는데 제목이 충격적이었어요.
동남아 헬기 시장 점령 계획. 1단계 경쟁사 신뢰도 파괴, 2단계 결함 조작으로 여론 조성, 3단계 시장 독점.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음모였어요. 그날 밤, 저는 파이자를 따로 만났습니다. 중령, 정비고, CCTV 백업이 있나? 왜 그러십니까? 그날 새벽 중국인들이 뭘 했는지 알아야 해. 파이자리 주변을 살피더니 USB를 건넸습니다. 사실 저도 이상해서 따로 복사해뒀어요. 집에서 보세요. 집으로 돌아와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충분히 알 수 있었죠. 새벽 3시 14분. 검은 옷의 동양인 4명이 정비고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각 수리온으로 흩어졌고 정확히 로터 연결부로 향했죠. 그리고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공구처럼 보였어요. 약 5분간 작업을 하고는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증거였습니다. 그들이 균열을 만들었다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이런 거대한 음모를 고발하면 제가 무사할까요? 창밖을 보니 검은 차 한 대가 제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감시당하고 있는 건가? 다음날 아침,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한국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 아시아의 싸구려 헬기, 수리온의 몰락, 중국 환구 15, 한국 방산의 거품이 꺼지다, CNN, 동남아를 속인 K헬기의 진실. 특히 충격적인 건 BBC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위험한 하늘, 한국 헬기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1시간짜리 특집을 만들었죠.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그 방송을 봤습니다. 경악스러웠어요. 한국은 충분한 테스트 없이 수리온을 수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영국인 항공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떠들었죠. 그런데 자막을 자세히 보니 에어버스 자문위원이라고 작게 써 있었습니다. 더 가관인 건 인터뷰 내용이었어요. 보세요. 이 균열을 한국이 얼마나 부실하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죠. 화면에 수리온 균열 사진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우리가 찍은 사진이 아니었거든요. 각도도 달랐고 더 크게 보이도록 조작된 것 같았죠. 라자크, 저거 우리 사진 아니잖아? 파이잘도 알아챘습니다. 방송은 계속됐습니다. 이번엔 중국 전문가가 나왔죠. 우리 헬기는 30년간 무사고입니다. 한국과는 격이 다르죠. 거짓말이었습니다. 작년에 중국 헬기가 파키스탄에서 추락한 걸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차관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라자크, 올라와. 차관실에는 뜻밖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피에르 르노와 리창민이었죠. 라자크, 이분들이 특별 제안을 하셨네. 피에르가 번들거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수리온을 무상으로 전량 교체해드리겠습니다. 최신 NH90 헬기로요. 조건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한국 헬기의 결함을 공식 확인하는 보고서를 써주세요. 리창민이 거들었습니다. 우리도 정비 인력을 무상 지원하겠습니다. 10년간 무료로요. 터무니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수십억 달러치를 공짜로? 뭔가 더 큰 이득이 있다는 뜻이었죠. 제가 왜 거짓 보고서를 써야 합니까? 거짓이 아니죠. 균열이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피에르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가 봉투를 테이블에 밀었습니다. 이건 조사관님 개인 연구비입니다. 스위스 계좌로 입금해드리죠. 저는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차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라자크, 현명하게 생각해. 가족도 있잖나.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나왔죠.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세안 국방장관 회의에서 한국 방산 제품 공동 퇴출이 논의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싱가포르 국방장관, 신뢰를 잃은 제품은 배제해야 합니다. 태국 국방장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베트남 국방장관,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았습니다. 저녁 뉴스는 더 가관이었어요. 한국 정부, 수리온 결함의 침묵, 책임 회피하는 한국 방산업체, 동남아의 분노, 한국은 사과하라.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나 KAI의 반박이 전혀 보도되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기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왜 한국 측 입장은 안 내보내나? 라자크, 위에서 못 쓰게 해요. 한국 놈들 변명은 듣지 말라고. 언론까지 통제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뜻밖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트루스시커 에프로톤다 네미였죠. 라자크 조사관님, 당신이 진실을 찾고 있다는 걸 압니다. 첨부 파일을 보세요. 첨부 파일을 열어보니 충격적인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에어버스 내부 회의록이었어요. 수리온 제거 프로젝트. 코드명 아시아 탈환. 예산 5천만 유로. 목표
2년 내 동남아 시장 완전 장악. 두 번째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AVIC와 에어버스의 비밀 협약서였죠. 동남아 시장 분할 협정, 한국 제품 공동 견제, 언론, 조작 및 로비 자금 분담. 세 번째 문서를 보고는 경악했습니다. 우리나라 고위 관료들의 뇌물수수 리스트였어요. 탄스리 아지즈, 500만 달러. 국방부 조달관, 200만 달러. 언론사 간부, 각 50만 달러.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이 아니었어요. 조직적인 범죄였죠. 하지만 누가 이런 자료를 보냈을까요? 그리고 믿을 수 있을까요? 다음날 아침, 또 다른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국 수리온, 유럽 안전 인증 취소 위기. 에어버스가 유럽항공안전청에 수리온의 안전성을 문제 삼았다는 거였죠. 이제 한국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동남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매장당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 구내 식당에서 동료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한국 놈들, 우리를 실험용으로 쓴 거야. 돈만 밝히는 것들. 사람 목숨은 안중에도 없어. 차라리 중국 헬기가 나아. 싸기라도 하지.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이미 저도 의심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파이잘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조사관님, 이거 보셨어요? 그가 보여준 건 인도네시아 정비사의 페이스북 게시물이었습니다. 우리도 수리온 균열을 발견했다. 그런데 이상하다. 어제까지 없던 균열이 오늘 아침에 생겼다. 밤새 누가 들어온 흔적이 있다. 댓글에는 비슷한 증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그래. 정비 후 다음날 균열 발견. CCTV 확인하려 했더니 고장났대. 중국 기술자들이 특별 점검한다고 왔었는데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죠. 그날 저녁 집으로 가는 길에 검은 차가 계속 따라왔습니다. 신호등에서 옆 차선에 섰을 때 운전자와 눈이 마주쳤죠. 동양인이었습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목을 긋는 신용을 했어요. 위협이었습니다.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위험도 커지고 있었죠.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회사에서 전화 왔어.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 왜? 당신이 수리온을 조사한다고. 회사가 압력을 받고 있대. 그들은 제 가족까지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했죠. 그때 또 다른 이메일이 왔습니다. 이번엔 정태준이었어요. 라자크 조사관님,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도 증거를 모으고 있습니다. 곧 결정적인 증인이 나타날 겁니다.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증인이 나타날까요? 그리고 우리가 진실을 밝힐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새벽, 파이잘 중령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조사관님, 지금 즉시 오세요. 믿을 수 없는 걸 발견했어요. 정비고에 도착하니 파이잘이 흥분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24대 균열을 전부 다시 측정했어요. 그런데 그가 보여준 데이터를 보고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모든 균열이 정확히 3.7cm, 오차가 0.1mm도 안 돼요. 그게 가능한가? 불가능하죠. 자연적인 균열은 절대 이렇게 정확할 수 없어요. 더 놀라운 건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균열의 각도가 모두 정확히 47도예요. 24대 전부요. 이건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게다가 균열 단면을 현미경으로 봤더니 파이잘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균열 가장자리가 너무 깨끗했어요. 금속 피로라면 들쭉날쭉해야 하는데 이건 마치 칼로 자른 것처럼 매끄러워요. 그때 정비고 문이 열렸습니다. 중국인 기술자 몇 명이 들어왔죠. 특별 점검 나왔습니다. 수상했습니다. 사전 통보도 없이. 누가 허락했소? 차관님 지시입니다. 그들은 각자 수리온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점검이 아니라 뭔가를 설치하는 것 같았죠. 제가 다가가자 한 명이 막아섰습니다. 위험하니 떨어져 있으세요. 뭐가 위험한데? 그는 대답 대신 무전기로 중국어로 뭐라고 했습니다. 라자크라는 제 이름이 들렸어요. 불안한 마음에 몰래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작은 기계를 꺼냈습니다. 끝이 뾰족한 펜 같았죠. 그걸 로터 연결부에 대고 뭔가를 했습니다. 지지직 작은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는 재빨리 다른 곳으로 이동했죠. 15분 후 그들이 떠났습니다. 저는 즉시 그들이 작업한 부위를 확인했어요. 놀랍게도 새로운 균열이 생겨 있었습니다. 역시 3.7cm, 47도 각도로. 파이잘, 이리 와보시오. 우리는 즉시 균열을 촬영하고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이건 방금 만든 거예요. 금속이 아직 따뜻해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공개해야 할까요? 그날 오후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프랑스 국영TV 기자예요. 수리온 특집을 준비 중인데 인터뷰 좀. 수상했습니다. 왜 하필 저를? 관심 없습니다. 한국 헬기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사례금을 드리죠. 역시 함정이었습니다. 나가세요. 그가 가고 나서 파이잘이 말했습니다. 저한테도 왔었어요. 한국을 비난하면 10만 달러를 준다고. 뭐라고 했소? 당연히 거절했죠. 그랬더니 협박하더군요. 가족을 생각하라고. 상황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송미래에게서 암호화된 메시지가 왔습니다. 균열 샘플 분석 완료. 레이저 커팅 흔적 발견. 중국제 산업용 레이저 특징과 일치.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조용히 다른 동남아 국가 조사관들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조사관 우리도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모든 균열이 똑같아요. 태국 조사관 중국 기술자들이 와서 점검한 다음날 균열이 생겼어요. 베트남 조사관 CCTV를 확인하려 했더니 모두 삭제됐더군요. 모두가 같은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먼저 나서지 못했죠. 압력이 너무 강했으니까요. 그때 파이잘이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조사관님, 이거 보세요. 6개월 전 에어버스가 우리 정부에 보낸 제안서예요. 문서를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NH90 도입 시 특별 혜택, 30% 가격 할인 10년 무상 정비 정부 관계자 유럽 연수 프로그램 단, 경쟁사 한국 제품 운용 시 혜택 취소, 대놓고 한국을 견제하라는 내용이었죠. 이 제안을 거절한 직후부터 수리온 균열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 모든 균열의 크기와 각도가 동일. 2. 중국 기술자들의 심야 작업. 3. 레이저 커팅 흔적. 4. 에어버스의 사전 로비. 5. 동시다발적 언론 공격. 이것들을 연결하면 명백한 음모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어요. 결정적인 증인이나 문서가 필요했죠. 그때 또 다른 이메일이 왔습니다. 트루스시커였어요. 내일 오후 3시 쿠알라룸푸르 센트럴역 북쪽 출구. 빨간 가방을 든 여자를 찾으세요. 누구일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이었죠. 빨간 가방을 든 백인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라자크 조사관님? 누구시죠? 말이 뒤퐁입니다. 에어버스 전 품질관리팀장이었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에어버스 내부자라니. 왜 저를?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들이 하는 짓을 봐왔는데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녀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여기 모든 게 있어요. 수리온 제거 작전의 모든 것이. 봉투를 열어보니 엄청난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회의록, 이메일, 자금 흐름, 심지어 녹음 파일까지. 이걸 왜 제게? 당신이 유일하게 진실을 찾고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매수됐어요. 그녀는 급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사라져야 해요. 그들이 저를 찾고 있어요. 부디 진실을 밝혀주세요. 그녀가 떠난 후 저는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이었어요. 프로젝트 드래곤 슬레이어, 한국 항공산업 제거 작전.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어요. 전쟁이었죠. 말이 뒤풍이 준 문서를 하나씩 읽어나갔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6개월 전 회의록이었죠. 2025년 2월 15일 에어버스 아시아 전략회의, 의제 한국 수리온 견제 방안, 참석자 피에르 르노 아시아 총괄, 장링 마르탱 CEO 특별보좌관, 리창민 중국 AVIC 대표. 회의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피에르, 수리온이 동남아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우수하다. 장르익, 정상적인 경쟁으로는 이길 수 없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리창민, 우리도 같은 생각이다. 한국을 제거하면 시장을 나눠 가질 수 있다. 그들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1단계 각국 정부 관계자 포섭, 2단계 언론 매수 및 여론 조작, 3단계 기술적 결함 조작, 4단계 국제적 신뢰도 파괴. 예산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총 1억 유로, 한화로 1,500억 원이 넘는 돈이었죠. 다음 문서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차관에게 보낸 제안서였어요. 탄스리 아지즈 귀하, 수리온 대신 NH90을 선택하시면 가격 40% 할인, 정가 3천만 달러에서 1,800만 달러. 차관님, 자녀 파리 항공대학 전액 장학금 부인 명의 프랑스 부동산 투자, 기회 스위스 계좌 자문 서비스. 노골적인 뇌물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차관이 거절했더군요.
감사하지만 이미 수리온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성능도 만족스럽고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에어버스는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플랜 B를 가동했죠. 다음 문서가 그 증거였습니다. 긴급 대응 방안. 한국 헬기의 기술적 결함을 만들어내야 한다. 실제가 아니어도 된다. 인식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있었습니다. 중국 AVIC 기술팀 투입, 야간 작업으로 물리적 결함, 생성, 언론 동시 보도, 신뢰성 있는 매체 우선 활용, 전문가 동원, 월 10만 유로 지급, 심지어 가짜 전문가 명단도 있었어요. BBC에 나왔던 그 영국인 전문가도 있었죠. 진짜 직업은 에어버스 마케팅 팀장이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파이 자리였어요. 조사관님, 큰일 났어요. 차관이 당신을 해임한대요. 뭐라고? 직무 태만과 보안 규정 위반이래요. 내일 공식 발표한답니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급히 정태준에게 연락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막으려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우리가 합류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족과 함께 친구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의 문서를 계속 읽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건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피에르의 목소리였어요. 결함은 우리가 만드는 거야. 중국 친구들이 레이저로 정확하게 균열을 만들어줄 거야. 하지만 들킬 위험이. 걱정 마. 우리가 매수한 사람이 50명이 넘어. 정부, 군, 언론, 다 우리 편이야. 다른 녹음도 있었습니다. 이번엔 리창민이었죠. 한국 놈들 기술이 생각보다 좋더군. 그냥 두면 우리 시장을 다 빼앗길 거야. 그래서 이런 작전을 짜는 거 아닌가. 맞아. 기술로 못 이기면 더러운 방법이라도 써야지.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공개해야 할까요? 다음날 아침, 뜻밖의 뉴스를 봤습니다. 말레이시아 국방부, 수리온 조사관 해임, 직무 유기 혐의, 새 조사관, 수리온 전량 폐기 권고. 완전히 막혔습니다. 공식 루트로는 불가능했죠. 그때 정태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제 언론에 동시 공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방해할 텐데. 걱정 마세요. 우리도 준비했습니다. 그날 오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송미래가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었죠. 라자크 조사관님, 이분들은 각국의 양심적인 조사관들입니다.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각국에서 온 조사관들이었어요. 우리도 같은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함께 싸울 때입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문서, 녹음, 영상, 균열 분석 자료까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전 세계가 놀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했죠. 밖에는 검은 차들이 서성이고 있었으니까요. 내일이 결판입니다. 진실이 이길까요? 거짓이 이길까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4대의 수리온이 억울하게 낙인 찍혔죠. 그리고 수많은 한국 기술자들의 자존심이 짓밟혔습니다. 이제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시간이었습니다. 기자회견 전날 밤, 송미래가 놀라운 분석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라자크 조사관님, 이걸 보세요. 균열의 비밀을 완전히 풀었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3D 분석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일반적인 금속 피로 균열은 이렇게 생겼어요. 불규칙하고 가지처럼 뻗어나가죠. 화면에 복잡한 균열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수리온의 균열은 이래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직선이었고 가장자리가 매끄러웠죠.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균열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1000배 확대한 거예요. 화면을 확대하자 충격적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보이시죠? 이 미세한 줄무늬들. 이건 레이저 커팅의 전형적인 흔적이에요. 태국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어떤 레이저를 사용한 건가요? 파장 분석 결과 1064나노미터 YAG 레이저예요. 산업용 정밀 커팅에 쓰는 거죠. 송미래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균열 주변의 금속 조직을 분석했어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정상적인 금속 피로라면 균열 주변 조직이 약해져 있어야 해요. 응력이 집중되니까요. 그런데 그래프는 정반대를 보여줬습니다. 균열 주변이 오히려 더 단단해요. 레이저 열로 순간적으로 녹았다가 식으면서 경화된 거죠. 인도네시아 조사관이 감탄했습니다. 이건 완벽한 증거네요. 누가 봐도 인위적 손상이에요. 송미래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더 있어요. 24대 균열의 화학 성분을 분석했는데 새로운 데이터가 화면에 떴습니다. 모든 균열 가장자리에서 똑같은 물질이 검출됐어요.
산화 알루미늄이요. 그게 뭔데요? 레이저 커팅할 때 보조 가스로 쓰는 물질이에요. 자연 균열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죠. 베트남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3.7cm로 정확히 맞췄을까요? 송미래가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것도 알아냈어요. 에어버스 내부 문서에 있었어요. 문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적정 균열 크기 3.5에서 4.0cm. 너무 작으면 발견. 어려움. 너무 크면 조작 의심. 각도 45에서 50도 자연 균열처럼 보이는 각도. 보세요. 그들이 정확히 계산해서 만든 거예요. 필리핀 조사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했다니. 그때 파이잘이 뛰어 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중국 기술자들이 또 왔어요. 이번엔 20명이나. 뭐라고? 수리온을 분해해서 중국으로 가져간대요. 증거 인멸하려는 것 같아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송미래가 재빨리 USB를 여러 개 복사했습니다. 각자 하나씩 가지세요. 그리고 다른 경로로 빠져나가요. 기자회견은 예정대로 내일 오전 10시 쿠알라룸푸르 프레스 센터예요. 우리는 흩어졌습니다. 저는 송미래와 함께 움직였죠. 택시를 타고 가면서 송미래가 말했습니다. 사실 한 가지 더 발견한 게 있어요. 뭔가요? 그녀가 태블릿에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CCTV 화면이었죠. 파이잘 중령이 복사해준 영상을 분석했어요. 중국 기술자들이 사용한 장비가 찍혔거든요. 화면을 확대하자 장비에 새겨진 모델명이 보였습니다. LCS3000. 중국 AVIC가 작년에 개발한 최신 레이저 커터예요. 확실한가요? 네. 그리고 이 장비는 수출이 금지된 군사 기술이에요. 민간에서는 구할 수 없죠. 이제 퍼즐이 완성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호텔에 도착한 우리는 밤새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라자크 조사관님, 혹시 우리가 실패하면? 실패는 없어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상대는 거대한 국제 기업과 정부들이었으니까요. 새벽 4시, 정태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하세요. 그들이 마지막 수단을 쓸 수도 있어요. 마지막 수단이요? 물리력이요. 이미 프랑스 쪽에서 용병을 고용했다는 정보가 있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래도 해야죠. 진실을 위해서.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몇 시간 후면 전 세계가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과연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송미래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조사관님,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말레이시아 사람인데 한국 편을 들어서 뭐가 좋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국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조사관이 된 이유가 진실을 밝히는 거였어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송미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멋있으세요. 한국에도 조사관님 같은 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침 8시 우리는 프레스 센터로 출발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뉴스를 봤는데 벌써 소문이 나기 시작했더군요. 긴급 수리온 관련 중대 발표 예정, 말레이시아 전 조사관, 충격 폭로 예고. 하지만 동시에 반격도 시작됐습니다. 라자크, 정신병력 있었다. 한국에 매수된 조사관, 믿을 수 없는 음모론자. 그들이 선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상한 일이었죠. 프레스 센터에 도착하니 이미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CNN, BBC, NHK, 알자지라, 전 세계 언론이 모였더군요. 그런데 입구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자크 씨는 출입 금지입니다. 경비원이 막아섰습니다. 저는 기자회견 발표자인데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들어갈 수 없어요. 그때 정태준이 나타났습니다. 이분은 저희 측 증인입니다. 같이 들어가죠. 하지만 정태준이 무언가 보여주자 경비원이 비켜섰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한국 대사관에서 압력을 넣었다고 하더군요. 회견장에 들어서니 수백 명의 기자들이 우리를 주목했습니다. 단상에 오르기 전 정태준이 속삭였습니다. 뒤에서 뭔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세요. 우리가 지킬게요. 무슨 뜻인지 곧 알게 됐습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수리온 결함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이것은 한국 헬기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인 국제 음모였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첫 번째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대형 화면에 CCTV 영상이 떴죠. 이것은 말레이시아 수바항 기지 정비고 영상입니다. 날짜를 보세요. 균열이 발견되기 하루 전입니다. 영상 속에서 검은 옷의 인물들이 움직였습니다. 새벽 3시 14분. 중국 기술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한 기술자가 장비를 꺼내는 모습이 선명했죠. 이 장비를 보세요. LCS-3000 레이저 커터입니다. 중국 군사 기술인데 왜 민간 정비고에 있을까요? 더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3시 22분. 정확히 로터 연결부에 레이저를 쏩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기술자가 자를 대고 길이를 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균열 크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3.7cm 맞추려고요.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프랑스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진짜 영상인지 어떻게 믿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이 영상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번엔 인도네시아였죠. 자카르타 기지. 역시 균열 발견 전날입니다. 비슷한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같은 장비, 같은 수법. 태국 방콕 기지입니다. 베트남 호치민 기지입니다. 필리핀 클라크 기지입니다. 모든 영상이 같은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일본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CCTV가 남아있죠? 삭제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송미래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각 기지 정비사들이 개인적으로 백업을 했죠. 의심스러워서요. 그때 뒤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다. 조작이다. 탄스리 차관이 경호원들과 함께 난입했습니다. 이자는 해임된 조사관이다. 돈 받고 한국 편을 드는 거다. 하지만 정태준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거짓말입니까? 새로운 영상이 떴습니다. 차관실이었죠. 차관이 피에르, 리창민과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음성까지 선명했어요. 균열은 우리가 만들 테니 당신은 한국탄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줄 건데? 500만 달러. 스위스 계좌로. 좋아. 대신 확실하게 해. 회견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차관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건 불법 도청이다. 아닙니다. 당신 비서가 제공한 겁니다. 양심선언과 함께요. 차관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기자들이 둘러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이제 과학적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송미래가 균열 분석 자료를 설명했습니다. 레이저 흔적, 화학 성분, 금속 조직까지. 이것은 100% 인위적 손상입니다. 자연 균열은 절대 이렇게 생길 수 없습니다. BBC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음모를 꾸몄을까요? 말이 뒤풍의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프로젝트 드래곤 슬레이어, 한국 항공산업을 제거하고 동남아 시장을 독점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문서 내용이 화면에 떴습니다. 예산, 실행 계획, 참가자 명단까지. 에어버스와 중국 AVIC가 손잡고 1억 유로를 투입한 대규모 음모였습니다. 그때 또 다른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피에르 르노의 전 비서입니다. 프랑스 여성이었죠.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제 상사는 매일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놈들을 끝장내야 한다고. 그녀가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수리온 24대면 충분해. 전량 결함으로 보이게 하면 아무도 한국 헬기를 안 살 거야. 이제 진실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알자지라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실제 수리온은 안전한가요? 정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수리온은 미국, 유럽 안전 인증을 모두 통과한 헬기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설계 결함 사고도 없었죠. 새로운 자료가 화면에 떴습니다. 오히려 작년 파키스탄에서 중국 헬기가 추락했고 프랑스 헬기도 아프리카에서 3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게 거짓이었으니까요. CNN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 정부에 요구합니다. 수리온에 대한 모든 비행 금지를 즉각 해제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십시오. 그리고 한국에 공식 사과하십시오. 우리가 억울하게 모함한 것에 대해. 정태준이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어버스와 중국 AVIC, 그리고 모든 연루자들을 국제법정에 세울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갈 무렵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레이시아 총리가 직접 회견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방금 모든 내용을 봤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우리 정부가 속았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라자크 조사관, 당신이 옳았습니다. 즉시 복직시키고 특별조사팀을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태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에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수리온은 훌륭한 헬기입니다. 우리의 실수였습니다. 회견장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죠.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말레이시아 정치권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날 오후 의회 긴급 소집이 있었고 저도 증인으로 출석했죠.
라자크 조사관, 당신 주장대로라면 우리 정부 고위층이 뇌물을 받았다는 겁니까? 야당 대표의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증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소 12명의 고위 관료가 연루됐죠. 의회가 술렁거렸습니다. 국방장관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차관과 달리 깨끗한 사람이었죠. 저도 몰랐습니다. 차관이 단독으로 진행한 일이었어요. 저는 수리온이 좋은 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충격적인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공군 준장 아즈만입니다.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역 장성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우리 조종사들은 수리온을 신뢰했습니다. 성능이 뛰어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결함이 발견됐다고 하더군요.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했죠. 그래서 직접 확인했는데 정말로 균열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뭐가 이상했습니까? 전날까지 점검했는데 멀쩡했거든요. 하룻밤 사이에 균열이 생길 수 없는데 그의 증언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정비 일지를 확인했더니 그날 밤 중국 기술자들이 특별 점검을 했더군요. 허가도 없이요. 이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총리가 직접 나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를 대표해 사과드립니다. 일부 관료들의 부패로 국가 신뢰가 훼손됐습니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친중파 의원들이 들고 일어났죠. 이건 한국의 공작입니다. 우리를 이간질하려는 거예요. 중국은 우리의 최대 무역 파트너입니다. 관계를 망치면 안 됩니다.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또 다른 증언자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 항공안전청의 주나이디입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지난 5년간 헬기 사고 통계입니다. 수리온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자료가 화면에 떴습니다. 반면 중국 헬기는 우리나라에서만 3건의 사고가 있었죠. 은폐됐지만요. 증거가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사고 보고서인데 기밀 도장이 찍혀 있죠. 왜 헬기 사고가 기밀일까요? 폭로는 계속됐습니다. 에어버스 헬기도 2건의 정비 결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처리됐죠. 이제 진실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진실을 원한다. 부패한 관료 처벌하라. 한국에 사과하라. 시위대 중에는 공군 조종사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타는 헬기예요. 진짜 안전한 걸 타게 해주세요. 한 조종사 부인이 울면서 말했죠. 정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총리가 특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수리온 전량 운항을 즉시 재개합니다. 부패 관료들을 전원 구속 수사합니다. 한국 정부에 공식 사과 특사를 파견합니다. 하지만 반격도 시작됐습니다. 그날 오후 제 사무실에 검은 봉투가 배달됐습니다. 당신 가족 조심해. 애들 학교 알고 있어. 협박장이었습니다. 파이잘도 비슷한 협박을 받았죠. 내일까지 증언 철회해. 안 그러면 너의 비리를 폭로한다. 하지만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합류했죠. 저는 말레이시아 항공사 정비팀장입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저는 세관 직원입니다. 중국이 불법 장비를 들여온 걸 봤습니다. 저는 언론사 기자입니다. 우리도 속았습니다. 진실을 보도하겠습니다. 양심의 연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지원군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싱가포르 국방부 관계자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압력을 받았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우리도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동남아 전체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사흘 후 아세안 긴급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결정이 내려졌죠. 에어버스와 중국 AVIC를 아세안 전체에서 퇴출한다. 한국과 방산 협력을 강화한다. 부패 방지 특별법을 제정한다. 대반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태준이 전화를 했습니다. 라자크 조사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어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진실을 알려주셔서요. 이제 시작입니다.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요.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와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아세안의 결정 직후 국제사회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가 특별 조사를 선언했죠.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와 중국의 반격도 시작됐습니다. 프랑스 외교부, 근거 없는 음해입니다.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중국 외교부 말레이시아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곳에서 지원이 왔습니다. 우리는 독일 항공 전문가 그룹입니다. 증거를 검토했는데 명백한 조작입니다. 일본 항공안전위원회도 같은 결론입니다. 호주도 수리온 도입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진실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쿠알라룸푸르에서 역사적인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아세안 10개국 대표와 한국 대표단이 한자리에 모였죠. 말레이시아 총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리고 수리온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나섰습니다. 우리도 수리온 50대를 추가 구매합니다. 믿을 수 있는 헬기입니다. 태국, 필리핀, 베트남도 줄줄이 구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우리는 기술뿐 아니라 신뢰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한 아세안 항공안전센터를 설립합니다. 다시는 이런 조작이 없도록 수리온 정비 기술을 완전 이전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진실을 위해 싸운 라자크 조사관에게 아세안 평화상을 수여합니다. 송미래도 한국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죠.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수리온을 타는 조종사들이 찾아왔거든요. 감사합니다. 이제 안심하고 탈 수 있어요. 우리가 믿고 탄 헬기가 정말 안전하다는 걸 증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신뢰를 받습니다. 2주 후 국제사법재판소가 움직였습니다. 에어버스와 중국 AVIC 임원 12명을 기소합니다. 피해국들의 총 50억 달러를 배상하라.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후 에어버스의 특별감사 실시, 중국 AVIC 대표 경질, 프랑스 검찰, 부패 수사 착수, 진실의 파급력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따로 있었죠. 각국 조사관들이 모여 국제항공진실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다시는 거짓이 진실을 이기지 못하도록 저도 창립 멤버가 됐습니다. 이제 하늘은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이 지키는 하늘로. 기자회견 이후 많은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는 새로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죠. 말레이시아 공군의 수리온 편대가 다시 하늘을 날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50번째 비행입니다. 단 한 건의 문제도 없었죠. 파이잘 중령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한 아세안 항공안전센터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모든 헬기 안전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준비위원회에는 각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함께 일하죠. 국적을 떠나 오직 안전만을 생각합니다. 송미래도 기술 자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라자크 조사관님, 이번엔 진짜 좋은 소식이에요. 뭔가요? 베트남에서 수리온 추가 도입을 결정했대요. 30대나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진실의 힘이 증명되고 있었으니까요. 최근 수리온은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레이시아 동부 홍수 구조 작전에서 23명을 구했고, 인도네시아 화산 폭발 현장에서도 큰 역할을 했죠. 역시 믿을 만한 헬기야. 조종사들의 평가는 최고입니다. 더 놀라운 건 국제적 반응입니다. 수리온 진실 밝혀진 후문의 급증. 중동, 남미, 아프리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죠. 왜일까요? 기술력도 있지만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 사건이 오히려 한국의 신뢰를 높인 것입니다. 그 사건의 범인들은 현재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에르 르노, 프랑스에서 구속 수사 중 리창민, 중국에서 조사 중 탄스리 전 차관, 말레이시아에서 재판 진행 중. 정의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어버스는 임시 경영진이 들어섰고, 중국 AVIC도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리 뒤폰과 다른 내부 고발자들은 보호 프로그램 아래 안전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수리온 진실 규명 한 달 기념 심포지엄이 열렸거든요. 각국 항공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메시지도 왔죠. 과거를 반성합니다. 공정한 경쟁을 약속합니다. 에어버스 임시 CEO였습니다. 우리도 잘못을 인정합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중국 AVIC의 새 대표였죠.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심포지엄에서 한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합니다. 하지만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죠. 우리가 지켜야 할 건 기술력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입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하늘을 봤습니다. 수리온이 시범 비행을 하고 있었죠. 부드럽고 안정적인 비행이었습니다. 아름답네요. 송미래가 말했습니다. 네. 신뢰가 만든 하늘이니까요. 이제 아무도 수리온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한국 기술을 믿습니다. 거짓은 잠시 이길 수 있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느려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것이 제가 이 사건에서 배운 교훈입니다. 오늘도 수리온은 안전하게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다시는 거짓이 하늘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지금까지 수리온 헬기를 둘러싼 국제음모화한 조사관의 진실 추구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어떠셨나요? 돈과 권력 앞에서도 진실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도 우리의 하늘은 안전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헬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는 거짓과 진실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죠.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 기술의 자존심을 지킨 이들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진실의 힘을 믿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지도록요. 지금까지 감동 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